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 두 군데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맥시멈 힙 플럭스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 G라고 돼 있는 미니멈 힙 플럭스인데, 이거를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죠. 라이덴 프로스트라는 분이 1800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쪽 지역을 좀 관찰했는데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 혹은 미니멈 힙 플럭스 영역. 여기서 맥시멈 힙 플럭스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상당히 불규칙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영역이 이제 맥시멈 힙 플럭스 영역이고요. 미니멈 힙 플럭스는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겠죠. 이제 표면이 베이퍼 블랭킷으로 막 덮이려고 하는 순간 그 상태가 미니멈 힙 플럭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시멈 힙 플럭스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퍼, 여기는 표면이고요. 여기는 액체고 여기가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만캐리 책에는 Helmholtz instability of inner inte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베이퍼하고 리퀴드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Helmholtz ins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웨이브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Helmholtz inst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Helmholtz instability를 조금 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이 리퀴드의 속도하고요, 베이퍼의 속도가 점점점 커지면 웨이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웨이브에 의해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Helmholtz inst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시멈 힙 플럭스 영역을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쭈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인스터빌리티들이 여기 인터페이스죠. 여기 인터페이스죠. 이제 리퀴드하고 베이퍼 간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웨이브 형태로 불안정해지더라. 이 인터페이스가 정말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웨이브가 너무 파고가 커져가지고요. 진폭이 커져가지고 베이퍼가 이제 잘라지게 되죠. 잘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most dangerous한 그러한 이 파장이다. 람다. 이 파장이 most dangerous한 파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너무 심하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겠죠. 파고가 굉장히 크다 보면 베이퍼가 이제 끊어져서 이렇게 뚝 잘리게 되는데 이런 거가 이제 헬머즈 인스타빌리티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맥시멈 힙 플럭스 영역에서 또 다른 거가 관찰이 되는데 이 람다 D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most dangerous한 헬머즈 인스타빌리티의 람다, 이 파장이 되겠죠. 파장이 되겠고요. 여기는 파장과 파장 사이의 간격에 큰 이 버블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밑에 이것도 버블인데 이게 Z예요. Z. 이제 버블 Z라고 하는 건데 이 버블이 생긴 것들이 쭉 이렇게 빠른 속도로 Z 형태로 이 큰 버블에 이제 이 기체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또 이 맥시멈 힙 플럭스 컨디션에서 관찰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Z라든가 이 인터페이스의 불안정함은 결국에는 리퀴드가 자꾸 표면으로, 여기 리퀴드가 표면으로 자꾸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접해 가지고 표면으로부터 열을 뺏어가는 현상을 방해하게 되고 종국에는 이 표면이 모두 베이퍼 블랭킷으로 덮이는 그러한 찰나, 그 순간이 바로 맥시멈 힙 플럭스 컨디션이 되겠어요. 그걸 조금 더 많이 관찰하신 분의 상황을 좀 보면 그와 같은 맥시멈 힙 플럭스 영역에서는 버블 기둥과 버블 컬럼이죠. 버블 기둥과 버블 기둥 사이의 중심이 대략 most dangerous Helmholtz instability 파장 람다 D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버블 컬럼의 다이아미터는 2분의 람다 D가 되고요. 그때 밑에서 나타나는 이 스팀 제스의 랭스는 여기서 보이는
이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 파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좀 했어요. 항상 관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항상 수식화 시키는 게 이제 또 공학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캐리 책 4장일 겁니다. 반캐리 책 4장에 우리가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116페이지, 117페이지 상당히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있는 그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 most dangerous wavelengths, 결국에는 이 파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파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해당되는 파장인데요. 그 람다 D가 2파이의 rho L rho V의 중력을 곱한 3시그마의 2분의 1성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그림에 있어가지고 이 맥시멈 히플럭스 컨디션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람다 D라든가 그 다음에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에서의 이 파장 그리고 4분의 람다 D, 람다 H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리퀴드가 표면으로 접속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해가지고 이 맥시멈 히플럭스 영역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통 이 수식화를 또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주버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오리지널리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에서의 제거되는 그 hit의 열량은 0.131 러브이, 이건 베이퍼의 밀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잠열이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주버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형상 정보가 없죠. 여기는 형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통에서 보일링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사각 채널에서 생기는 건지 재료가 어떤 건지 상관없이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실제로 맥시멈 히플럭스를 구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보일링이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형상에 실린더 표면에서 발생을 하든 아니면 원형 구에서 발생이 하든 아니면 평편에서 발생을 하든 그와 같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맥시멈 히플럭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차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리지널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와 같은 형상이 바뀔 때 어떻게 보일링이 생기는지 보일링 히트 플럭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런 일 많이 하죠. 나도 전공이 이쪽 풀 보일링 쪽은 아니고 포스트 컴팩션 보일링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발한 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파라미터를 따서 또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 식을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일링에 맞는 식을 또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 선구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존경의 뜻을 늘 표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핵비등 영역까지 한번 핵비등에서의 그 CHF Critical Heat Flux 영역을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관찰되는 현상은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리퀴드가 표면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 Z 밑에서 나오는 그 스팀젯이 이제 물론 스팀을 주로 액체로 그 실험할 때만 있었던 건 스팀젯인데요. 어떤 베이퍼젯이 또 발생을 해서 most dangerous한 위험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살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고 해서요 미니멈 히플럭스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풀 보일링에 대해서는 조금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풀 보일링에서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보일링 커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일링 커브, 필름 보일링은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여기가 색깔이 진한 게 액체고 이 하얀 게 기체인데 이 기체가 표면을 덮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필름 보일링이 되는 거고요. 이런 필름 보일링이 발생을 하는 그 찰나, 그게 바로 이제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미니멈 힙 플럭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 The minimum heat flux condition occurs when a vapor is not produced rapidly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normal collapse rate of the film. 필름이, 그러니까 vapor 필름이죠. vapor 필름이 이렇게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vapor 필름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그 찰나에서 발생하는 연류속을 우리가 미니멈 힙 플럭스라고 해요. 좀 내용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베이퍼 필름이 표면을 싹 덮고 있는 게 이제 필름 보일링인데요. 이 필름 보일링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베이퍼가 계속 빨리빨리 만들어줘야겠죠. 그런데 이 베이퍼 필름을 유지할 정도가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기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찰나, 그게 바로 이제 그때의 표면으로부터 열이 전달되는 양, 그걸 우리가 미니멈 힙 플럭스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니멈 힙 플럭스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7장이죠. 7장 미니멈 힙 플럭스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라는 게 나와요. 방금 전에 인스타빌리티는 우리가 헬름홀츠죠. 헬름홀츠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헬름홀츠 인스타빌리티를 했고요. 다음에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라는 거 있는데요. B-I-L-I-T-Y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라는 건데요.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는 보통 여기가 기체, 위에가 액체, 이러한 상태. 물론 이제 중력은 이런 상태로 작동을 하겠죠. 이런 상태일 때 약간의 디스터베이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디스터베이션이 이제 인터페이스가요.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여기가 중력의 방향.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완전성, 이거를 우리가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라고 해요. 당연히 항상 모든 거에는 인스타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와 같은 웨이브가 생겼는데요. 이 웨이브가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이 안정화가 되거나 다음에 불안정화가 되거나, 그래서 불안정화가 되는 그런 경우, 물론 여기가 액체가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면 이 액체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요. 이 내려가려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 위에 있던 이러한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웨이브가 생길 텐데요. 그렇죠. 밑에가 기체가 있고 위에가 액체가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는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지금 필름 보일링이 바로 이런 상태죠. 여기가 월이고요. 여기가 월이고 기체하고 액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게 필름 보일링인데요. 액체에 이 퍼추베이션이 있을 때 이 액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와 같은 테일러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인스타빌리티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점점 더 이 웨이브가 더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인스타빌리티가 커지면 훨씬 더 큰 웨이브, 크게 액체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 하는 이와 같은, 여기는 액체고요. 얘가 기체인데 이렇게 테일러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면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기포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니멈 힙 플럭스 영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힙 플럭스 컨디션, 미니멈 힙 플럭스가 생기는 부분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와 같은 테일러 인스타빌리티, 액체하고 기체의 웨이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 기체가
발생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기체가 발생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미니멈 히플럭스에 있어서의 그 관찰된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이와 같은 이렇게 웨이브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노드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또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포가 생겨가지고 쫙 올라가는 그거를 위에서 바라본 거죠. 물론 이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X하고 Y로 친다면 X하고 Y라고 하는 공간 측면에서 발생하니까 여기도 물론 이와 같은 웨이브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걸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꼭지 거기가 모여있는 그 지점에서 베이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해 보니 이때 바로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현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니멈 히플럭스를 또 모델링을 했는데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우리가 모델링을 자꾸 하려고 수식화하고 수학적으로 찾으려고 모델링을 해야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공학적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멈 히플럭스는 여기 EB라고 되어 있는 그 버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그 다음에 MB는 뭐냐면 number of bubbles released for unit area per release cycle.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액체하고 기체상이 웨이브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이 릴리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릴리스 사이클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버블이 몇 개나 떨어져 나가냐 그게 이제 NP가 되는 거고요. F minimum은 minimum number of cycle per second to just compensate for the normal collapse rat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 타이밍이죠. 사이클 초당 몇 번의 이와 같은 출렁임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리퀴드 필름이 깨지는 게 이제 collapsing rate인데요. 이와 같이 리퀴드 필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 액체하고 리퀴드가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면서 버블을 내보내는 이와 같은 그 사이클에 있어서의 초당 사이클, 프리퀀시죠. 초당 몇 번 사이클이 되느냐. 그렇게 모델링을 한 게 바로 이제 Q 미니멈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식화를 해보니 0.09 러브의 잠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그 미니멈 히플럭스까지도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